둘, 셋. 와, 미쳤네요 진짜. 오늘 날인가봐요. 제 수중에 있는 돈이 5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간판도 처음에 없었거든요. 직원분들이 몇 분 계세요? 2명이요. 제일 잘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보셨어요? 3천만 원 정도? 매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순이익으로. 사람들이 운동은 필요로 하는 건 누구나 아는데 그 필요성을 일깨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료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5번을 해줘요. 아침에 신문을 읽으세요? 설정이 아니고 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면 내가 그만큼 가치를 못 준 거예요. 어쨌든 안 하시더라도 기분 좋음을 드려야 되거든. 이분들이 지금 당장 구매 안 해도 어디 가서 얘기하냐면요, 어느 모임 자리 가서 얘기해. 오늘 갔더니 거기 무료 체험 수업을 했는데 절대 허투루 안 하고 너무 좋았어, 너 관심있으면 거기 가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실패도 아닌 거예요. 과정일 뿐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찍는 거야? 이거 뭐예요? 손에 든 거는? 기저귀가 많이 나와가지고.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죠.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트레이너를 가르치는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규이고요. 35살입니다. 모함이시네요. 동안인가요? 처음 듣는데.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7년 정도 됐네요. 그럼 코로나 때는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 더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힘들죠. 저 촬영하면서 문 열어주신 분은 처음인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뭐 보시는 거예요? 강의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출근할 때 틀어놓습니다. 사업하면서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무의식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기억이 나고 토들조각처럼 맞춰지기 때문에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걸 관심 있게 들으세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듣고 글쓰기 관련해서도 듣고요. 글이 되게 중요해요. 심도 있게 써야지만 이제 고객들이 봤을 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거를 너무 느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레슨도 하고요. 교육 준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운동 매일 하시는 것 같아요. 육아가 힘든가요? 운동이 힘든가요?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구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가장 힘든 일입니다. 아까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잘 됐다고 하셨는데 제일 잘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보셨어요? 3천만 원 정도? 매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순이익으로. 물론 제가 직접 더 레슨을 하면 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계속 갇히게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돈을 벌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조금 더 성장에 맞춰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레슨을 좀 많이 줄이기도 했고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몇 분 계세요? 2명이요. 개인 레슨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진 않고요. 여기가 어디죠? 스타벅스입니다. 손님이 오셨으니까 저 혼자 있을 때는 메가커피로. 전 그냥 톨 사이즈면 충분합니다. 톨 사이즈 좀 그렇지 않나요?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로 3잔이요. 매일 퇴근할 때는 마음이 좀 어때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전날에 그 다음날 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운동 루틴처럼. 트레이너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는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그게 있으면 헬스장 오픈할 수가 있고요. 운동하는 친구들이 자기 몸은 잘 만들어요. 근데 고객들한테 판매를 잘 못해요. 내가 몸이 좋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이제 배우러 올 줄 알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운동은 필요로 하는 건 누구나 아는데 그 필요성을 일깨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료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해 무료 레슨 이런 건가요? 아니요, 무료로 5번을 해줘요.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레이너 선생님들과의 벽도 허물고 레슨의 방식과 가치 그런 것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편이에요. 잘 마시겠습니다. 네, 드시죠. 그럼 이제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거지 같은 일을 합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으세요? 설정이 아니고 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보면서 핵심 키워드 같은 거 오려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제목들, 글귀 이런 것들이 글쓰기에도 도움이 되고요. 전단지 하나를 하더라도 고객들이 봤을 때 문구 자체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글귀가 있다든지 문구 하나 자체가 힘이 있거든요. 글의 힘이. 그 글의 힘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 가격이 어떻고 할인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실상 반응이 없는 거죠.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군대 전역하고 목표도 없었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가게를 하고 계셨었는데 부모님이 힘드신데 일손 돕는 거 말고는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23 이때죠.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뭔가를 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그 모습일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도 힘드니까 제 얘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고 아는 선배들도 없고 답답한 마음이 크니까 우울감이 엄청 오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함. 그래서 한동안은 우울증 심리치료도 받고 그랬었어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을 하시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운동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울하고 힘들어도 집에서 푸시업 정도는 했단 말이에요. 이미 물려받은 외모와 키, 집안 환경 이런 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은 내가 운동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보고 싶었고 트레이너 일을 시작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어머니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지원해 줄 수 있겠냐 라고 얘기했죠. 뭘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교육비 자격증 네. 따기 위한 교육비? 네. 얼마였어요? 140만 원. 그게 저한테는 전부인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걸었어야 됐어요. 여기서 보여주지 못하면 저는 진짜 패배자가 되는 거고 자존감은 더 낮아질 거고.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젊은 나이라고 해도 네, 무슨 용어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무식하지만 글자 자체를 외웠어요. 페이지 자체를. 대신 나에게는 2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약속을 했어요. 이 교재 자체를 못 외우면 누워서 자지 않겠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침대에서 누워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책상에서 그냥 엎드려서 눈만 붙였다가 다시 일어나서 책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독하게 하신 거네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그때는. 돌파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레슨하고 와서 다시 네네. 다음 주 수요일날 여기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좀 넘고 있어요.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재활 쪽에 지식이 있는 분을 찾아서 받아봐라 해서 여기를 오게 된 거죠. 3년 동안 PT 받으신 거잖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멀쩡하잖아. 저한테는 은인이죠. 어우, 선생님 이런 분이셨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기 와서 좋아지시는 거니까 웃을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운동하시는 시간보다 혜연님과 좀 소통하는 시간이 좀 많으신 것 같던데 재활 같은 경우는 무작정 운동하는 게 아니라 계속 체크하면서 각도를 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좀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출연 신청해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계기가 있었나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도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저를 믿고 이제 와준 저희 직원들 그리고 교육생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공해서 출연한 게 아니고 좋아지고 발전하는 모습들을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성장 과정에서 장면을 남기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헬스라고 하면 무거운 무게를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런 걸로 알고 계신데 사실 저희 센터의 60%는 재활하시는 분들이에요. 무게를 이용해서 기능적으로 쓰이지 못했던 근육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두려워서 운동 자체를 꺼려하거든요. 근데 조금 용기를 내서 내가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여주면 재활이 되거든요. 그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목적이 다이어트에서 보디빌딩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운동이 필요하고 심적으로 위축되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공부해야 돼요. 몸만 키울 게 아니라 뇌 근육도 키워야 돼요. 저희 선생님들은 매월 제 추천 도서를 읽어야 되고 세일즈를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도 해주고 운동으로 마음 치유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다가가야지. 퍼스널 트레이닝 자체가 말 그대로 맞춤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고객의 마음도 읽지 못하면서 뭘 팔겠어요? 이 공간은 뭐예요? 강의실이에요. 처음에 자격증을 따시고 바로 센터를 차리신 거예요? 5, 6년 정도는 계속 트레이너 일하면서 돈도 벌고 창업 자금을 모으신 거네요? 그렇죠. 준비를 계속 했죠. 처음에 어땠어요? 일단은 제 수중에 있는 돈이 5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간판도 처음에 없었거든요. 차려놓으면 그래도 오며 가며 한두 명은 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안 오고요. 전단지를 그나마 만들어서 돌려봤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이대로는 100% 망하겠다. 일단 당장에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연구해낸단 말이에요. 낭떠러지에 있으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여유롭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돈은 없지만 시간은 남아돌잖아요. 그 시간을 최대한 마케팅 공부나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으로 무조건 채워야 돼요. 신문 스크랩을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내가 전단지 하나를 만들더라도 문구 하나 자체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글쓰기 공부를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경제 공부도 해야 되고. 손님이 한 분, 두 분 오셨어요. 어떤 식으로 단골 회원을 만드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기 왔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체험 수업 얘기했잖아요. 5번. 레슨 비용으로 따지면 왜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PT라는 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큰 금액 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할인 이벤트를 해도. 트레이너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등록을 안 하면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진짜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면 내가 그만큼 가치를 못 준 거예요. 아깝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이 돈이 없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선생님 자신에게 찾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도 명품 매장에는 다 줄 서서 사잖아요. 돈이 없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는 구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한테 가치를 드리고 하고 싶게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 음식으로 따지면 시식을 먼저 해보고 결정해서 늦지는 않는 거예요. 무료라고 해서 뭐 대충 하거나 그러지 않고 원래 하던 방식대로 진행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벽을 허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의 DB를 얻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고객들이 뭘 좋아하고 소비 패턴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거고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계속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매장을 찾아오게 된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하면서 쌓아갈 수 있는 데이터를 그런 무료 체험 수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안 하시더라도 기분 좋음을 드려야 되거든. 이분들이 지금 당장 구매 안 해도 어디 가서 얘기하냐면요, 어느 모임 자리 가서 얘기해. 오늘 갔더니 거기 무료 체험 수업을 했는데 절대 허투루 안 하고 너무 좋았어, 너 관심 있으면 거기 가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입소문으로 전달될 수 있게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많이 해준다고 손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재 고객이라는 거는 어디든 다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실패도 아닌 거예요. 과정일 뿐이거든요, 이게.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밑에 있으면 배울 점도 많고 이 일에 좀 진심이어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책 안 읽으면 퇴사당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달 지정 도서가 있거든요. 그 책 읽고 토론도 하고요. 원래 책을 좀 읽으셨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죠. 원래 책을 안 읽었었다가 읽으라고 하니까 한두 페이지씩 읽기 시작하니까 읽게 돼서 저 스스로 또 서점 같은 데 가서 책 읽기도 하고. 옷 갈아입으셨네요? 운동을 잠깐 시간에 하려고. 제가 직접 교육하고 뽑은 트레이너예요. 아, 지원분이시구나. 네. 네. 5, 9, 10. 리듬이 중요합니다, 리듬이. 그냥 무거운 거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무게를 최대한 원하는 타겟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느껴야 고객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스탑. 그렇지. 선생님도 바꾸시면 좋은데. 뭘 맛봐요? 자극을, 이 좋은 자극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시켜보기에는 너무 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하나, 둘. 맛이 어때요? 미쳤네요, 진짜. 오늘 날인가 봐요. 바로바로 가야지. 아우. 오케이. 선생님도 맛있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여기 수많은 헬스장과 또 수많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헬스장이나 선생님 선택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체험 레슨을 받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운동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헤아려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되는 거고요. 무작정 운동을 시키고 당신이 의지가 문제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운동 자체를 오는 것도 큰 용기인데 이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오자마자 몸이 이만한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무섭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트레이너일수록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다가가주면 벽을 허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도도 중요해. 걸음걸이, 말투, 억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차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신의 코치니까 라고 하면은 고객들이 좀 무서워할 수 있는 거죠. 고객들은 트레이너들의 손끝 하나, 말 한마디 하나 그런 거에 의해서 감동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는데,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작은 거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굉장히 섬세하게 자극이 잘 오셨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불편한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캐치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교육을 초반에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안에 이거 다 뭐예요? 닭가슴살인데요. 피디님 오셨으니까 양념치킨 맛으로 특식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요? 예, 양념치킨 좋아하시죠? 뭐, 예. 회원님들 식단도 관리해 주세요? 처음에 관리를 안 해요. PT를 시작과 동시에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렇게 먹으면은 그 기간에만 빠지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원래 식단대로 들어가요. 제육볶음을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고 많이 먹어서 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어제 제육볶음 먹거든요. 밥에다가 막 부어서 넣고. 그럼요. 그렇게 먹어야죠. 1인분씩 먹으면 사실 절대 안 쪄요. 어제까지 라면 먹고 빵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밥을 안 먹고 보충제로만 때운다든지 갑자기 샐러드만 먹는다든지 그러면 사실 오래 못 가요. 운동도 적응이 안 되는데 식단까지 갑자기 들어가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먹고 싶은 거는 먹게 처음에 하면서 운동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삶의 패턴 자체를 바꾸려고 해요. 본질적으로.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먹으면 뱃살 빠지나요? 뱃살을 어떻게 빼야 돼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일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 돼요? 라고 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죠. 이렇게 맛있는 닭가슴살을 혼자 먹고 싶잖아요. 드린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측만이 있으셔. 아, 회의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남동생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다니신 지 얼마나 됐어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2년 넘는 것 같은데 어때서요? 2년 동안 이렇게 받아보시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맹신하고 있죠, 제가. 어. 헬스가 근력 운동이 확실히 좋다. 주변에도 많이 권유하고 있어요. 7, 8, 9. 오케이. 오늘 촬영 이렇게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편안하게 잘 해주셔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140만 원 지원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실 어머니한테 혹시 짧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끝까지 믿어주신 거, 그럼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보답하면서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트레이너라는 이 업종 자체가 고객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야지만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실패가 있더라도 그게 경험의 발판이 되니까 항상 초심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오시면 좀 더 맛있는 자극으로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